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독서와 연극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홍길동전을 읽고 갈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공책에 해보라고 했는데요. 조금 어려웠을, 뭔가 칸이 없어서 어려웠을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이런 거 좀 나눠주면 좋겠다 싶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학습지를 나중에 첨가해 줄게요. 오늘 할 거랑 같이 합쳐서 학습지를 첨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계속 이어서 갈등 진행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작품 감상에서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 어떤 성격 제시 방법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등장인물 파악하기 첫 번째입니다. 등장인물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 저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눈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코도 오똑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귀엽게 있고, 이렇게 재은쌤이라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 어떤 친구들은 친절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무섭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장난기가 많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친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때 친절한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너 잘했어. 최고예요. 이런 식의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 눈을 자주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에 귀 기울여 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은 친절하다라고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자,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선생님이 한 말 중에, 이 선생님이 한 행동 중에 조금 무섭게 뭔가 정색을 한 적이 있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선생님, 이 인물이 어떻다 할 때 무섭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장난기가 많은, 선생님이 이상한 하이개그를 쳤다거나 말장난을 쳤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런 거 하면서 나 혼자 웃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말과 행동들을 봤을 때 저 선생님은 장난기가 많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느낀 말, 내가 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나를, 재은쌤이라는 사람을, 김재은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소설 속의 인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인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 인물한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 그것만이 우리가 이 인물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는데요. 소설에서 이런 인물을 파악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작가의 입장에서 이 인물을 알려줄 때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 예를 들면 이는 옛날 김재은이 살았다. 김재은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 지나가던 개미도 어떻게 하지 않고 이러면서 내가 착하다고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그런 이유들도 막 나열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내가 착하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나는 바보다는 2학년 때 수업, 2학년들이 한 수업이었나? 예를 들면, 재은이는 어릴 때부터 뭐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었다. 다 큰 성인 재은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예시들을 쭉 나열을 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이나 이 재은이가 한 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인물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등장인물 파악하기가 중요하냐라고 했는데, 등장인물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 소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인간형, 어떤 인간형을 이런 소설 속에 넣어서 알 수 있게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가 배울 만한 건지, 아니면 저 인물은 저렇게 닮지 마라, 아니면 비판을 하는 건지, 그런 인물들을 파악하는 게 우리가 작품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인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보면, 우리 홍길동 전에서는 홍길동도 있고, 그리고 홍길동의 아버지도 있고, 길동의 기련도 있고, 그리고 홍길동의 엄마도 있을 거고, 임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홍길동을 잡으러 가는 포도대장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얘랑 같은 무리의 도적들도 있을 거고, 홍길동전에 엄청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몇 명 정도 한번 꼽아봅니다.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할 인물은 홍길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인물들을 선택해서 이제 학습지가 뒤에 있을 건데요. 그 학습지에 이렇게 쓰면 돼요. 일단 특징이나 프로필을 여러분들이 쓰도록 할 거예요. 그러고 그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특징,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프로필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임금에 대한 프로필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설 처음 시작할 때 1433년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 때쯤 길동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들어보고 이제 선생님이 네이버를 쳐봤어요. 세종대왕은 언제 왕위에 오르셨으며 언제 이제 세상을 떠났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1450년에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이제 길동이 청소년 때 그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막 이제 청소년 시절에 뭔가 도적이 되고, 어린아이가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랬던 거 보니까 왠지 세종이거나 아니면 실존 인물이 아닌 어떠한 가상의 인물을 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어쨌든 그 시대, 이 임금이 살던 시대는 약간 태평성대를 이루고 약간 덕이 있는 임금이었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유추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물의 성격을 내 나름의 근거를 모아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라고 정리를 해줄 겁니다. 예를 들면 길동을 잡아오라고 막 노발대발을 했어요. 이제 홍길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전국 팔도를 떠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등장해서 뭔가를 훔쳐간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이 완전 화가 나서 홍길동 잡아와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임금은 불같은 성격을 가진 것 같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또 그리고 선생님은 기련과 만났을 때, 기련이 홍길동의 형이잖아요. 그 홍길동의 형과 처음 만났을 때 홍길동의 형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런 집안에서 제 동생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죽어 마땅
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임금이 아니다.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 네가 지금 경상도로 내려가서 홍길동이를 잡아온나. 그렇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그래, 역적을 이루려는 가정에 그 사람들을 남겨둔 거 보면 조금 너그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홍길동을 잡아오고 나서 홍길동에게 병조판서라는 자리를 주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그쵸? 그 나라에서. 그러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을 적으로 만들거나 뭔가 감옥에 넣는 것보다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의 힘을 더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정치를 좀 알고 약간 여우 같은 면이 조금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인물의 성격을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전을 읽고 각 인물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책에서 참고해서 넣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같은 거는 인터넷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것도 하나 첨부를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수고했어요.